제가 올해 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와 더불어 방송통신대를 활용하는 저의 개인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배경은 백서 중심 전후삼이라는 말에서 백서, 경자년을 올해 2020년으로 본다면 2017에서 2023년의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전 3년이 선천세상을 정리하는 시기였다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후 3년에는 인공지능의 진보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저는 제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방송통신대였습니다. 방송통신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혜택은 학비가 한 학기 30만 원대로 저렴하고 잘 요약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도 한데 매트랩 학생판을 구매하기 위해서 학생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매트랩은 프랙탈 기하학과 관련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MS 오피스를 무료로 쓸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용량을 쓸 수 있으며 통계 패키지인 SAS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은 철학 방면에서 저의 지식을 정리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교양 과목들, 언어 방면에서 한문 독해 능력을 키우고 한글 창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 그리고 인공지능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로그인 되어 있고요. 맞춤 정보 보기를 누르면은 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직 입학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등록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강 정보를 보면 이번 학기에 제가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나옵니다. 학습하기 누르면은 제가 학습한 시간과 그리고 진도율 여기 눌러보면은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공부한 시간이 나오고요. 제가 총 30개 강의를 들었는데 그중 29개는 속도를 2배속으로 해놓고 이틀 동안 월화 이틀 동안 들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동서양 고전의 이해를 보면은 총 15개 강의 중에 6개를 들었고요. 소리와 발음 3개, 데이터 시각화 5개, 글쓰기 4개,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과목이라서 다른 과목들은 모두 15개인데 이건 5개로 짧습니다. 이건 다 들었고요.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5개, R 컴퓨팅 2개, 이거는 강의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들어야 하는 강좌 수가 모두 95개인데 그중 30개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는 진도율이 38%라고 나오는데 왜 38%인지는 잘 모르겠고 과목 강좌 개수로 계산해 보면은 한 약 31% 정도 들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고 들으면은 일주일이면은 한 학기 강의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입학도 하기 전에 이번 학기에 들을 내용들을 다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관심 있는 이런 과목들도 첨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방송통신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01년도에 편입해서 컴퓨터과학과로 졸업한 바 있습니다. 원래 2학년으로 편입해서 3년 만에 졸업했는데 여기 나온 기록에는 뭔가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3학년으로 편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초기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성적이 최고 좋았던 학기가 4학년 1학기 모두 통계학과 과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일 필요했고 관심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통계학과로 다시 입학한 것은 아예 모르는 내용을 공부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고, 그래서 강의를 2배속으로 들으면서도 크게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20년 전에 저는 하지 못했던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시험 전 벼락치기 할 때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약 20년 전의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허우적될 때만 낼 수 있었던 종류의 힘을 지금의 저는 평상시 출력으로 큰 무리 없이 항상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학습 능력에서는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뛰어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져 가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정보통계학과가 끝나면 아마도 또 방송통신대에 입학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음양 오행 이론에 따른 소리와 의미의 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문학과가 가장 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통신대는 평생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유용한 곳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입학했을 때 1년 정도는 쉽지 않았는데 그 후로 요령이 생기니까 적응이 되어서 재밌게 다녔고,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시간상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장점을 활용해서 앞으로 방통대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러한 학습법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시간적 제한이라는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식을 눈덩이처럼 계속 불려나가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